자, 그렇다면 진단을 할 때 그 전문의분들은 눈으로 보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환자분들의 병력을 충분히 자세하게 청취하는 문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문 주변을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진 후에 기본적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와 항문경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직장 수지 검사는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넣어서 항문과 직장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치액의 진단에 있어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단순히 이런 치액의 진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부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살펴서 치열이라든가 항문 농양, 치루, 직장암 같은 다른 직장 항문에 생길 수 있는 병들을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검사입니다. 네. 항문경 검사는 이제 길이가 한 7, 8cm 되는 항문경을 항문 안으로 넣어서 항문 속의 점막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를 통해서 내치액 덩어리의 크기라든가 상태,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하부 직장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치질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치질 관리법 알려주세요. 일단 변비나 혹은 설사가 없이 규칙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변을 보는 배변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량과 식이섬유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로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배변 완화제,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전자피를 원료로 하는 변비약 같은 경우에는 중독의 우려가 없고 치액의 증상, 특히 출혈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 네.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 드시고 있는 약 중에서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중단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또 미지근한 물로 좌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뜨겁지 않게 5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좌욕하는 물에는 소금이나 청결제나 이상한 물질 같은 거 타지 마시고 그냥 물만 사용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해서 좌욕을 해주시는 게 항문 주변의 혈류 개선과 괄약근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시중에 연고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먹는 약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바르는 연고는 급성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증상이 만약에 조절이 됐다면 계속해서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연고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연고도 있는데 어떤 연고든지 간에 너무 오래 바르면 피부가 얇아진다든가 접촉성 피부염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하지 정맥류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맥의 혈류 개선을 해주는 약물을 투여하는데 치액도 결국은 정맥 질환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혈 증상의 조절에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증상이 어떤 건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약을 복용하신다면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려주셨던 방법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는 대증요법들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술적인 치료법도 좀 이어서 알아볼게요. 근데 오해일지도 모르겠지만 치질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선생님?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좀 어떤 종류의 치질 수술인지를 먼저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외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발생해서 수술 전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수술 후 통증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치질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내치질 수술을 의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하시는 거나 듣고 오시는 것들 들어보면 엄청 아프다, 경험해보지 않은 넌 모른다, 이렇게 아주 심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면 수술 범위에 포함되는 이 치상선 하부 조직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수술 후에 변이 통과하면서 수술 상처를 변이 건드리고 항문이 이완되면서 수술 부위가 확장되는 등 이 수술 후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환자 상태나 수술법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내치액 덩어리도 크고 개수도 많고 혈전도 막 가득 들어차서 수술 범위가 막 어쩔 수 없이 넓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남들보다 더 아프실 수도 있겠고 수술법에 따라서 혹은 수술 기구에 따라서 수술 후 통증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고 심지어 같은 수술, 같은 범위를 똑같은 기구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에 따라서 즉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통증이 얼마나 이렇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아프다던데 이런 말만 듣고 나도 그렇겠지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니까 덜 아프실 수도 있고 뭐 물론 더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생각만큼 그렇게 통증이 무지막지하거나 한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요즘은 입원 기간도 많이 줄었고 일상생활 복귀도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많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치질 수술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적절한 시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내치질의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타랑, 즉 항문이 밖으로 밀려 나온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 증상이 얼마나 환자분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치액에 밀려 나오는 증상은 4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항문이 밀려 나오는 느낌은 없고 출혈 같은 것만 있는 경우에는 1도, 항문이 밀려는 나오는데 저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2도, 밀려 나와서 이제 저절로는 안 들어가고 손가락 같은 걸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거는 3도,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4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려 나온 것 때문에 불쾌한 증상이 있고 이것을 교정하고 싶을 때 3, 4도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1도, 2도 치액이라고 해도 만약에 비수술적 요법에 반응이 없고 증상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치질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제 크게 보면 전통적인 절제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문학기를 사용한 치액 절제술, 그리고 이제 도플러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치액 동맥 결찰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전통적인 절제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제술의 경우에는 타랑되는 내치액 덩어리와 이에 연결된 늘어진 피부 같은 조직들을 여러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수술입니다. 잘라내주는 수술인데 이 수술의 장점은 환자마다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치질 모양에 맞게 절제 부위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아주 큰 치액 덩어리도 해결이 가능하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하고 비교해서 재발률이 제일 낮아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치질, 오해와 진실. 자,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치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항문 질환들은 좀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잘못 알려진 속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청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질은 평소 항문을 잘 닦지 않아서,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아닙니다. 청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비라든가 힘주어 변복이라든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임신같이 항문관 압력이 증가해서 항문관 정맥혈이 우려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질은 관련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속설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암과 연관성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대장암 발병률이 또 높아져서 그런지 치질이 대장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이것도 아닙니다. 아. 네, 치액은 혈관이 우열되고 정상적인 항문 쿠션 조직이 늘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이 선종으로 변하고 이후에 이 선종이 선암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 기전이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른 질환군이기 때문에 치액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